네, 전국의 코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코린이 여러분들한테 꽤 어려운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좀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 썬에 대해서 트론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최근에 가격 상승이 결국 디파이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 디파이가 뭔지 모르세요. 디파이가 뭔지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얘 때문에 올랐다고 하면 얘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전에 바이낸스 상장도 했지만 펌핑 없다고 지금 슬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디파이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SK증권에서 그 9월 18일 날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읽어보고 정말 내용이 좋고 저도 이제 좀 더 저 자신도 이렇게 그 개념을 잘 잡았던 것 같아서 요거를 기반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뭐 초반에는 이런 수십 수백 프로 이자를 준다는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잘 될지 몰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은 디파이가 뭔지 얘기를 해줍니다. 디파이가 뭔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럼 왜 디파이를 우리가 지금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디파이 생태계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디파이 생태계는 사실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실제 가능한지 뭐 숙제 뭐 이런 것들 뭐 미래까지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살펴본 게 결국 디파이라는 게 뭐냐, 계속 디파이 디파이 하는데 이게 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파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뭐 파이낸셜 관련 파이낸셜이고요. 뭐 그 약자로 단순하게 그 지급을 하면. 근데 이게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졌냐면 금리는 낮은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10% 이상 예금 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더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돈이 몰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89.1억 달러 이렇게 몰렸다고 하는데 뭐 근본적으로 이제 디파이가 저희가 그 뜨기 시작한 거는 이제 컴파운드 뒤에서 좀 나올 텐데 컴파운드의 예치금이 엄청나게 많아졌던 6월 이제 15일경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컴파운드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실질적으로 좀 내놓기 시작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 자, 아까 말했듯이 탈중앙화된 금융의 약자인 겁니다. 디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금융은 금융인데 중앙이 없다. 뭐 일반적으로 은행이 중앙이라고 볼 수 있죠. 금융의 중앙은. 그래서 이제 그게 없는 거를 이제 디파이라고 다 통칭한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포함한다는 게 디파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특징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뭐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소개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계속 영상을 찍었던 게 이제 트론이잖아요. 트론도 저희 구독자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결국 얘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시키려 드리는 거다. 그래서 현재 지금 디파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시중 은행을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 가가지고 내 은행한테 뭐 이상한 서류 다 적어서 내고 그리고 뭐 금리 몇 프로인데 좀 깎아주세요. 뭐 월급 통장 이체 받으면 뭐 금리 우대 받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은행 없이도 돈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돈을 빌려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둘을 이어주는 게 그냥 개인 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은행도 알고 보면 자기 돈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예금을 했으니까 그것들을 기반으로 자기들이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핀테크와 비교가 될 만할 정도로 진짜 하나의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P2P 금융 시스템이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전체 금융 분야, 좀 더 이제 많은 분야, 단순하게 담보대출 뭐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산의 운용이라든지 파생 상품, 실제 나와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확대될 것이다. 자, 그러면 디파이를 왜 기존 대비해서 좋은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디파이가 뭐가 좋느냐 기존 대비해서. 자, 첫 번째는 탈중앙화가 되었다. 계속 말하지만 중앙은 은행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럼 탈중앙화가 되어가지고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희 뭐 은행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나라가 이렇게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 시스템도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데 다른 데는 더 하단 말이죠. 글로벌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신뢰들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걔들 걸 믿느니 우리가 차라리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 자산들의 그 소프트웨어나 코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코드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잘 했는지 감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믿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 그 중앙 집중이 아니다 장점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이다. 효율성이 있다. 뭐 아시겠지만 은행 대출 대부분은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희 뭐 구독자분들 성향을 분석하니 대부분 연배들이 다들 있던 뭐 분들이시던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거로운데 우리나라 내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은 더 번거로울 수 있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들을 실제 이제 시스템으로 줄여가지고 뭐 이걸 내가 맞는지 신분증 몇 번이나 복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하자. 그런 게 뭐가 필요했냐 이거예요. 우리 담보 잡고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그거를 좀 디지털화 하겠다. 그게 이제 디파입니다. 그게 효율적이란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하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글로벌 인구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나오기에 나와있다시 전 세계 인구의 25억 명은 아직 은행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17억 명은 은행 계좌가 아예 없는 거예요. 뭐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거죠. 하지만 저희 나라는 선진국 축이다. 그게 아니라 실제 저런 그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왜? 너무 심각해서 그런 데가 아예 사회 질서가 무너져 있으니까 중앙이 아예 거기는 붕괴된 거니까 뭐 아예 그 정도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는 휴대폰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다. 그런 사람들도 스마트폰은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장점을 꼽았죠. 중앙이 없어서 탈중앙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이런 게 이제 디파이 시스템이 장점이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 해서 실제 이제 적용된 사례들을 한번 볼 건데요. 두 가지예요. 여기 소개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메이커다오라는 프로젝트인데, 메이커다오가 이제 그 디파이 시스템을 가장 먼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인데요. 2017년에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얘는 뭐냐면 가격이 변하잖아요. 뭔 말이냐면 뭐 USDT는 아실 거예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 달러 가격만큼 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바꿔주는 거. 자, 뭐다?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MKR이라고 하는 메이커다오 요게 이제 뭐 MKR이라는 코인이 또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느냐? 거기에 이제 거버넌스 토큰을 쓰는 거예요. 거버넌스 토큰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 거래소들에서 거버넌스 토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BNB가 있고 후오비 같은 경우는 후오비 토큰이 있잖아요. 뭐 자기들만의 생태계에서 쓰이는 뭐 수수료 결제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들 쓰이면서 어떠한 가치를 주는 그런 것들이고 그게 이제 메이커다 MKR이라는 건데 뭐 우리 그 바이낸스에 있는 BNB라든지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다. 다만 내 생태계 안에서 쓰이는 코인이다. 그게 이제 MKR. 그래서 이제 메이커다오는 다이 돈이 그 1달러랑 똑같이 유지를 시켜주는 다이와 그 다음에 수수료나 이런 지급에 쓰이는 MKR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커다오 플랫폼에서 담보 부채 포지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면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내가 만든 룰에만 해주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누구나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예금을 받을 수 있고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서 하던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메이커다운은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을 우리가 전통적인 거 같은 경우는 담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집 담보를 한다던가 자동차 담보를 한다던가 이런 건데 여기서는 내가 디지털 자산 집도 자산이었고 자동차도 자산이었듯이 이더리움도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내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담보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팔기 싫은 거지. 난 이게 가치가 오를 것 같으면 자 이거를 담보로 대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1.5배를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240불 정도를 땡기고 싶으면 이게 1리더가 현재 360불이면 1.5배 되는 이만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수수료는 이제 NKR로 지불하는 거죠. 아까 그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돈을 맡기고 다이라는 얘는 어디 가든지 달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로 받았지만 실제 240달러를 받았다고 치면 돼요. 이걸 가져가서 거래소 가면 240달러로 바꿔주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더리움을 맡기고 돈을 실제 가치가 있는 스테이블 변하지 않는 걸 보정해주는 거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뭐 중고나라 거래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에스코로라는 게 서로 이제 못 찾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기 전에는 서로 못 찾아가는 이러한 그 계좌에 보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가 뭐 집 가격이 뭐 엄청 떡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 차 가격이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침수차에서 최초 담보 대비해서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다든지 뭐 이런 담보에 대한 가치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 담보의 가치가 변해되면 은행이 더 이상 내가 리스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은행이 최소한 360달러, 이더리움이 360불 정도는 될 줄 알고 1.5배의 여유를 들고 240불치를 빌려줬는데 이더리움이 240불 이하가 돼버리면 나는 이거 담보를 잡고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들은 담보물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거를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보면 이더리움이 가격이 떡상을 했다가 이더리움의 가격이 떡락을 했던 게 뭐 전부 다 이게 이게 디파이 시스템이 터졌니 뭐 이런 얘기랑 이제 연관이 된다는 게 조금 느낌적으로 아셨으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수수료 코인도 한다. 그 MKR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수수료 하는 거에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 메이커다오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이것들의 장점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은 언제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담보에 대한 이런 위조 변조도 안 되는 거고 가치 평가가 되는 거죠. 우리 집값이 얼마인지는 평가하기 힘들다고요. 뭐 이게 간평사가 나와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데 이더리움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다. 서로 간에 편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컴파운드입니다. 컴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파운드 예치금 때문에 이게 뭐 최근 가격 상승도 있고 이랬는데 이거는 좀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그 메이커다오보다 한 단계 좀 진화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얘들은 그냥 다이만 빌려주고 치웠잖아요. 다이 240불치에 다이만 빌려주고 치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컴파운드 사이트를 가보시면 몇 개 더 이런 토큰들로 따로 뭐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컴파운드에다가 그 이더리움을 예치를 한 다음에 땡기는 거는 다른 코인으로도 땡길 수 있다. 다른 그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치만 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컴파운드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6월 달에 이렇게 떡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게 모든 프로젝트들이 뭐 나도 나도 디파이 할 거예요, 디파이 할 거예요에 불을 당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1부를 끊고 여기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2부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